박성재가 새벽에 박진석을 깨운 건 고성희의 금고 서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성재 손에 들린 건 고성희가 재단 이름으로 빼돌린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끝까지 찍혀있는 장부였거든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받았는데요. 그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박진석의 손등 핏줄이 서서히 튀어나왔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변명으로 못 덮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웃음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덮지 말자. 그날 아침 고성희는 호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던 순간에 바닥 차가움이 아직 발바닥에 붙어 있었고 자존심은 더 차가운 어딘가에 박혀 있었어요. 고성희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보더니 웃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눈만 웃지 않는 웃음이었죠. 고성희는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바로 내놓을게요. 제일 빨리 제일 크게. 중개사가 한숨부터 쉬더니 말했어요. 이 사장님 죄송한데요. 근저당이 너무 커요. 매각이 진행이 안 됩니다. 고성희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근저당이 뭐가 그렇게 커? 수십억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의 전부요. 고성희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아내가 가진 걸 내가 못 판다고? 그 다음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가방을 탁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어요. 이혼. 지금 당장. 그리고 제가 받을 건 다 받아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채무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이 저 정도면 협상 자체가. 고성희가 끊었어요. 협상이고 뭐고 내가 고성희예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료 결제 도와드릴까요? 고성희는 카드부터 내밀었는데요. 단말기에서 짧게 울린 소리. 승인 거절. 다시 한번. 승인 거절. 고성희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안 돼? 변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정지된 것 같습니다. 카드사 쪽에서. 그 순간 고성희는 알아버렸습니다. 박진석이 쫓아낸 게 집에서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고성희의 숨통이 사회에서 끊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대로 박진석 회사로 갔습니다. 로비부터 막혔어요. 경호가 막아서자 고성희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켜. 내가 누구인지 알아? 경호가 낮게 답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출입 불가입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 더 크게 웃었습니다. 출입 불가? 내 남편 회사에? 그때 박진석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정중했지만 눈빛은 칼처럼 차가웠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당사자로만 보겠다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찢어질 듯 굳었습니다. 당사자? 내가 무슨 범죄자야? 비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소환장입니다. 재단 쪽 자료 제출 요청도 같이요. 고성희는 그 봉투를 잡고도 한동안 뜯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뜯는 순간 진짜가 된다는 걸 알아서였습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재단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카드키가 먹히지 않았어요. 경비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출입 권한이 해지됐습니다. 고성희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잠깐 끊겼어요. 해지 누구 마음대로. 경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부터 주변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재단 직원들, 기자처럼 서성이는 사람들, 소문을 맡은 눈빛들. 고성희는 그 시선들이 제일 싫었습니다. 불쌍한 척도 우아한 척도 통하지 않는 시선들. 고성희는 뒤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좋아. 나 혼자 망하지는 않아. 그 시각 박진석은 회사에서 박성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준비해 온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재단 계좌 흐름, 외부 업체로 나간 돈, 다시 돌아온 돈,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이름들. 박성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재단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을 다시 외주 계약으로 세탁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얼마나?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수십억. 더 파면 더 나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의 손에서 자료를 가져와 한 장씩 넘겼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그 병원비도 여기 들어가 있나?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은호에게 준 돈도요. 박진석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지금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는다는 게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박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성이는 더 이상 집안 문제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박성재가 이어서 말했어요. 법으로 갑시다. 재단은 이미 회사랑 얽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때 박진석이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이혼부터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고성이가 원하는 길입니다. 돈 챙겨서 도망가는 길.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성이가 이혼 요구했죠. 박진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했지. 울고 빌고 화내고 다 했지.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박진석이 말을 잘랐어요. 안 해준다.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이 말했다는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 그 여자는 정리하고 도망갈 수 있어. 나는 그 꼴 못 본다.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석이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끝까지. 그때 박성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협업 라인 담당자였어요. 박성재는 통화를 짧게 끝냈는데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그쪽은 뭐야?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회계 흐름 중 일부가 해외 법인 쪽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고성이 쪽 사람이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회사 돈을 재단 이름으로 빼서 해외로도 돌렸다.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우리 집안 싸움이 아니네.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네. 이제 사건입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혼자 숨을 고르며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강호가 옆에 있었고 지강호는 말이 빨랐지만 손은 더 빨랐습니다. 지강호가 말했다는 건 간단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 내가 도와. 지은호는 지강호를 보면서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댈 곳이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연락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지은호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 협박, 돈, 그리고 오늘 자정 같은 압박들. 지은호는 그때마다 몸이 얼어붙었는데요. 이제는 얼어붙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봤어요. 정순이는 말은 강하게 했지만 눈은 늘 흔들렸거든요. 지은호가 정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도망 안 가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다치면 안 된다. 지강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누나 안 다쳐. 이번엔 내가 앞에 설게. 정순이는 지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도 다치면 안 돼. 지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당하는 쪽 말고 잡는 쪽으로 가자. 그날 저녁 고성이는 결국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고성이는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았지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은 늘 엄마가 아니라 사냥꾼이었거든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뭐 하려고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돈. 지은호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고성이는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어요. 그 10억. 너한테 준 거.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준 게 아니라 입 막으려고 던진 거예요. 고성이의 얼굴이 삐뚤어졌습니다. 입 막은 거면 뭐. 어쨌든 너 계좌에 들어갔잖아. 지은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박진석 대표가 당신이 지금 하는 짓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에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당신 남편 앞에 가요. 내가 같이 가줄게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협박이요? 당신이 제 인생의 한 짓에 비하면 이건 그냥 통보예요. 그 순간 뒤에서 지강호가 나타났습니다. 지강호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강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말 다 들어갔어요. 더 하실래요? 고성이가 지강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내가 뭔데? 지강호가 한 발 다가갔어요. 누나 동생인데요.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나한테 손대면 당신이 끝이에요.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 뻔했는데요. 그때 로비 입구에서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고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성이를 보고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고성이가 반사적으로 웃었어요. 성재야. 박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지은호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괜찮아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박성재가 고성이를 다시 봤습니다. 고성이 씨. 고성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박성재는 덧붙였어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고성이가 웃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할 말 많지. 박성재가 말했어요. 할 말은 조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 박성재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단 자금 흐름 외주 계약 해외 법인. 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은호 사망 신고. 그 순간 고성이는 처음으로 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성이가 쏟아냈어요. 너 지금 엄마를 범죄자로 몰아? 박성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지은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확 트였습니다. 어딘가 막혀있던 게 드디어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박진석의 집에는 고성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박진석은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말만 전달했어요.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 없다. 고성이는 호텔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장 찍어. 당장. 내가 나가면 끝이야. 그때 고성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고성이가 받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 씨. 내일 오전 9시. 출석 요구서 확인하시죠. 고성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누구? 검찰입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기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상하게 눈이 젖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은 척이 아니라 무서워할 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상태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지혁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무리 안 하면 제가 사는 삶이 아닌데요. 의사가 다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끝난다. 그 단어가 이지혁 머릿속을 잠깐 새까맣게 만들었어요. 이지혁이 병원에서 나온 날 회사로 바로 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단정한 얼굴. 그 단정함이 깨지는 순간을 이지혁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상철이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왔습니다. 아들 이지혁이 요즘 얼굴이 너무 하얘 보여서요. 이상철은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지혁 목소리 그리고 박성재 목소리. 이상철은 멈췄습니다. 왜냐면 들리면 안 되는 말이 들렸거든요. 박성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혁아 너 그 말 나한테만 한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 이지혁이 낮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박성재가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심장이식 그게 말이 돼? 너 지금 33이야.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안 믿겨. 박성재가 갑자기 소리를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지혁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 자리 지켜. 박성재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 난 너를 지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성재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오열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도시락 봉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식. 이상철은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나왔는데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그 순간 박성재와 이상철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이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박성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상철은 그 한마디에 더 무너졌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이 너무 정중해서요. 아들이 얼마나 큰 일을 숨기고 있는지 그 정중함이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이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을 보는 순간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이지혁은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철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 무너질까 봐요. 이상철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너져.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 내가 내 아버지인데.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이상철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회사? 너 지금 내 몸이 먼저야.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단정함이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잠깐 젖었거든요. 박성재가 그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부터 정말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병원 라인 의사지인 재단과 얽힌 후원 네트워크 해외협력병원까지. 박성재는 편법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합법인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박성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대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압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지금 무너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한번 너무 늦어서 후회한 적이 있으니까요. 지은호 건도 그랬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지은호 친모라는 걸 알고도 바로 터뜨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박진석이 무너질까 봐. 그 우유부단함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늦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와중에도 출근했습니다. 심장 수술 대기라는 말이 이지혁에게는 멈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내야 할 일들 목록을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은호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기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어요. 선배, 나 오해 다 풀었어요. 이지혁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은호가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중요해요. 나한테는. 이지혁이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 지금도 선배 좋아해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 말에 이지혁의 숨이 잠깐 걸렸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심장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지혁은 결국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랑 거리 두자.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더. 이지혁은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널 내 옆에 둘 수가 없어. 그 문장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뱉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요. 지은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이지혁이 다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가 덧붙였어요. 그래도 선배는 혼자예요. 그게 싫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지혁은 다시 단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지은호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알아서 못하잖아요. 숨기잖아요. 이지혁이 결국 짧게 쏘아붙였어요. 그럼 뭘 어쩌라고.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말해요. 나한테. 나 들을 준비됐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심장이 멈추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이지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성재는 울었던 얼굴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길 힘이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병원 한 번만 더 가자. 검사 결과 다시 확인하자.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박성재가 끊었습니다. 일은 내가 잡을게. 내 몸은 내가 잡아. 이지혁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다정은 요즘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한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새어나올까 봐요. 조옥래가 떠난 뒤 김다정은 밥을 해도 간이 맞지 않았고 설거지를 해도 물소리만 커졌습니다. 남편 이상철이 여보 괜찮아? 라고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대답은 했는데요. 그 괜찮다는 말이 김다정한테는 제일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날도 김다정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조옥래가 생전에 즐겨 먹던 반찬 그릇이 선반 맨 위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꺼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두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이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너무 낮게요. 원래 이상철은 통화할 때도 또렷한데 그날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한테 말을 해. 잠깐의 침묵 뒤에 수술 대기라고요? 지금 당장 입원은 아니 알겠습니다. 김다정은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술 대기 입원. 그 단어들이 한 번에 꽂혔어요. 김다정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거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상철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김다정이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야? 이상철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급하게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지금 표정이 우리 애들 일이지? 이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으려는 얼굴로 더 못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다정아, 당신 요즘도 힘들잖아. 옥내 어머니 일도. 그 얘기 하지 마. 나 지금 그 얘기 듣자고 물은 거 아니야.
김다정은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지혁이야. 지혁이 맞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다정이 한 발 더 다가가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 애한테 마지막까지 모른 척할 만큼 바보 아니야. 다정아. 말해. 지금. 그 순간 이상철이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아주 작게 내뱉었습니다. 지혁이가 심장이. 김다정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상철의 다음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검사대기 수술 이식 같은 단어들이 끊어진 줄처럼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의자에 앉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식 심장이식이라고 했어? 이상철이 눈을 피했습니다. 의사가 근본 치료는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김다정은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조웅래의 영정사진이 떠올랐고 바로 이어서 이지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남이라 늘 괜찮은 척하던 얼굴. 집에서 제일 단정하게 웃던 얼굴. 그 얼굴이 갑자기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김다정이 겨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알았어.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성재랑 둘이 얘기하는 걸. 김다정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박성재가 왜 거기 있어? 지혁이가 성재한테는 말했더라. 나한테는 숨기고. 그 말이 김다정의 심장을 더 아프게 눌렀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아니라 친구에게 먼저 털어놨다는 사실. 김다정은 그게 서운해서가 아니었어요. 지혁이가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무너질 걸 알아서 그랬다는 게 보였거든요. 김다정이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집었습니다. 나 병원 갈 거야. 이상철이 급히 막았습니다. 다정아, 지금 가면 지혁이 더. 그래. 더 무너지겠지. 김다정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엄마야. 우리 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조용히 국 데우고 있을 사람이야. 이상철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조웅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지혁이는 내가 잘 좀 보살펴라라는 목소리, 그리고 이상철의 심장이식이라는 단어. 김다정은 입술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다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그 사이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벽을 짚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울고 있었는데요. 소리 내서 우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등으로 얼굴을 닦아도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김다정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재야.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는 뭔가를 숨기려다 실패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얼굴을 보고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이구나. 박성재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김다정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미안하단 말하지 마. 그리고 김다정은 박성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혁이 어디 있어? 박성재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검사 끝나고 지금은 안정실 쪽으로. 김다정이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나가려는데 박성재가 거의 울먹이며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혁이 지금 버티는 게 전부예요. 알아. 김다정은 눈물 고인 눈으로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버티는 애한테 이제는 버티지 말라고. 병실 문 앞에서 김다정은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문을 못 열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있는 게 아들이 아니라 고장난 심장일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그 단정한 얼굴로 괜찮아요라고 말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 말이 김다정에게는 제일 잔인하거든요. 김다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이지혁은 김다정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그 말이 반가움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들렸습니다. 김다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 이지혁이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김다정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 직전의 숨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면 왜 심장이식 얘기가 나와? 그제야 이지혁의 얼굴에서 단정함이 조금 깨졌습니다. 아주 조금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엄마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김다정은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숨기고 너 혼자 무너져? 엄마,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김다정은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로 버텼는데.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걸로 버텼어. 김다정은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속도를 붙여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 하지 마. 괜찮다는 말 하지 마. 엄마는 그 말 들으면 더 무너져. 이지혁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생각나죠? 김다정이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지 마. 엄마는 지금도 버릇처럼 참고 버티잖아요. 이지혁은 눈을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그 버릇으로만 살았어요. 버티는 것만. 이지혁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근데 엄마 저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김다정의 가슴을 그대로 찢었습니다. 이지혁이 무서워요라는 말을 하는 걸 김다정은 거의 처음 들었습니다. 늘 모든 걸 혼자 정리하던 아들이 아주 어린애처럼 무서움을 꺼냈습니다. 김다정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무섭지. 무섭지. 김다정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랑 같이 무서워하자. 너 혼자 하지 마. 이지혁이 결국 눈을 올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견딜 수 있어요?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붙잡는 거야. 너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상철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두 사람을 보자마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지혁아. 이지혁이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알았잖아.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알았어. 근데 엄마는. 김다정이 이상철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셋이서 이건 같이 해야 돼. 그리고 김다정은 의사에게 들은 말 중 가장 무서운 부분을 꺼냈습니다. 심장이식 공여자 누가 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돼. 이지혁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단서 같았습니다. 김다정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김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공여자 얘기 나왔을 때 내가 떠올린 사람. 이지혁은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잠적 중이에요. 김다정은 그 한마디에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잠적 중인 사람 그리고 공여자. 김다정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캐묻는 순간이 아니라고 본능이 말했거든요. 김다정이 대신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금은 묻지 않을게. 그리고 김다정은 이지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더 단단하게 말했어요. 근데 약속해. 혼자 결정하지 마. 누구든 뭐든 엄마는 같이 들을 거야. 이지혁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다정은 병원 로비 벤치에서 이상철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나 뭘 할 수 있을까?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다 할 수 있는데 심장은. 김다정이 이상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방법을 찾는 사람이야.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내 어머니 떠나보냈잖아. 그때처럼 우리 또 멍하게 잃어버리진 말자. 그리고 김다정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박성재 이름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지은호가 떠올랐습니다. 김다정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의 끝이 우리 집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용히만 있는 사람 안 할래. 다정아, 지혁이 살릴 거야. 김다정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애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는지도 엄마가 끝까지 볼 거야. 같은 시간 박진석은 검찰 쪽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말한 건 딱 필요한 말뿐이었어요. 재단 장부 자금 흐름 외주 계약서 원본 확보해 놨습니다. 출석 요구가 아니라 압수수색이 맞을 겁니다. 상대가 뭐라고 답했는지 박진석은 끝까지 듣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행하시죠. 전화를 끊고 박진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 창밖에는 자기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는 고성희 때문에 흔들릴 뻔했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흔들릴 차례다. 고성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아직 반격이 남았다고 믿었어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 회사에 타격을 주는 것.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건 체면보다 회사라는 걸 고성희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고성희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 쪽 연결 가능한 사람 있어? 상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위험해야 내 말이 먹히는 거야. 고성희는 박진석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던지려 했습니다. 박진석이 재단 돈을 빼돌렸다는 프레임. 고성희는 자기가 만든 흔적들을 박진석 쪽으로 흩뿌리려 했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박성재가 이미 그 루트를 막아놨다는 걸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채널을 전부 체크했고 이미 법무팀과 외부 감사를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고성희의 제보는 던지는 순간 고성희의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재단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 그리고 고성희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고성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출입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때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자마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듯 말했어요. 왔냐? 고성희가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박진석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너는 내가 한 짓으로 무너지는 거야. 고성희가 악을 썼어요. 나만 무너지면 끝이야. 당신도 같이 무너져. 회사도. 재단도. 박진석이 처음으로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고성희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까지 끌고 가면 그건 더 빠르게 끝나.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끝? 내가 끝내?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아니, 법이.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 옆으로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고성희 씨 맞으십니까? 고성희는 눈을 부릅떴어요. 뭐야 당신들.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형사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박진석이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성희는 그제야 알아버렸습니다. 박진석이 이혼 도장을 안 찍은 이유가 단순히 복수심이 아니라는 걸요. 도장을 찍는 순간 고성희는 정리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길을 막아둔 거였어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내가 다 했어. 그 돈 다 재단을 위해 쓴 거야. 형사가 고성희를 바라보고 말했어요. 재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쓰셨죠. 고성희가 발을 굴렀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시켰잖아.
당신도 같이 가. 그 순간 박진석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를 돌아봤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내가 한 짓만 책임진다. 고성이가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덧붙였어요. 너는 내 손으로 한 짓을 이제부터 책임져. 형사들이 고성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발악이 아니라 공포로요. 고성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엔 사람들이 고개 숙이던 자리, 이제는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 고성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믿던 것들이 돈도 이름도 남편도 전부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걸요. 그날 한 사건은 결말이 났습니다. 고성이가 재단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재단이 고성이를 토해낸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전쟁이 시작이었어요. 박성재는 고성이가 연행되는 장면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웃지 못했어요.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이지혁이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성재는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상태 더 나빠졌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치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재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공여자는 아직입니까? 의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대기입니다. 박성재는 벽에 이마를 박고 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나 이번에도 늦으면 안 돼. 그때 박성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성재가 받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성재 씨 맞으시죠? 한우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박성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우진이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예.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지혁 환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멈춘 채로 물었습니다. 지금 한우진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병원입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한우진이 그 공여자 후보라는 말이 설마 진짜였어? 그리고 같은 시간 이상철은 이지혁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담담한 척했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매 순간 억지로 삼키고 있다는 걸요. 이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상철이 손을 뻗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냐.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계시면 돼요. 이상철이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 난 내 아버지야. 난 그냥 못 있어. 이지혁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 인생 흔들고 싶지 않아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흔들려. 그래도 한다. 내가 내 아들이잖아.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눌렀어요. 그런데 이상철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은호한테는 왜 차갑게 굴어? 이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철이 덧붙였어요. 내가 아플수록 내 옆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처는 내가 혼자 버티는 게 더 크다.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지은호는 간이식 이후 한 번도 쉽게 병원 냄새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왔습니다. 이지혁 병실 앞에서 멈춰 서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왜 왔어? 지은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보고 싶어서요.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지 말자.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선배는 그러고 싶은 거고요.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지금. 지은호가 끊었습니다. 알아요. 대기 중인 거. 이지혁이 굳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지은호가 말했어요. 선배가 숨기면 남들이 다치는 것 같아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거야. 지은호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밀어내도 돼요. 근데 말은 해요. 이지혁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가슴을 쳤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손을 뻗어 이지혁 손을 잡았어요. 나도 무서워요. 근데 같이 무서우면 덜 무서워요. 이지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성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성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성재가 이지혁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한우진. 이지혁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지은호도 숨이 멈췄어요. 박성재가 목소리를 떨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우진이 병원에 있어.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내가 설명할 시간 없어. 그런데 박성재가 한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공여자 쪽에서 연락이 왔어. 이름이 한우진이야. 그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고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상철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성재는 눈물로 말했어요. 확실히 확인하러 가자. 지금.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우진이 살아있어야 해. 박성재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가야 해. 그 밤 고성이는 조사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돌았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끝까지 몰아넣었어. 고성이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나 혼자 끝나게 두지 않아. 그리고 같은 밤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은호가 받자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나야.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 오빠?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우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너 미안하다. 근데 나 지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의식 유지하세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 스친 건 하나였어요. 이지혁의 심장, 한우진의 이름,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다는 예감. 그날 고성이의 횡령 사건은 법의 문 앞까지 확실히 갔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이식 떡밥은 이제 정말 매듭을 지으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면회도 하지 않은 채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다. 고성이는 그 한 줄을 보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서요. 고성이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화려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고성이는 결국 어떤 초라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은 영상 제작은 큰 힘이 됩니다.